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18번째네요. 18번째. 그동안 우리가 맡았 4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CNA에서 선정한 이 남이섬, 남이섬과 더불어서 순천만 일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간단히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한 인제 빙어 축제까지 요 세 가지를 하게 되고, 오늘도 더불어서 남이섬을 보면서 그 남이섬의 아름다운 그 가을의 메타세카이어 이미지를 딱 그 CNN 작가가 캡처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보니까는 제가 테마가 또 하나 생각이 나서 그 테마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자그맣게 하나 또 여행 일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이섬 가볼까요? 이 메타세카이어 참 멋지죠. 다들 뭐 가보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점에서 어떤 회상을 하는, 여행이라는 게 장점이 회상을 하면서 그 즐거웠던 그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뭔가 입가에 어떤 미소를 짓는 이런 맛도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즐기시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CNN 작가 써놨어요. Fans of Winter Sonata will recognize this famous road.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길에서, 이 도로에서, 이 메타세카의 길에서 그 배우들의 그 사진들, 그 겨울 연가의 한 장면에 앞에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여기 그 남이섬에서 보게 되면 이 메타세카이어가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들 이런 장면들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이섬에는 이 메타세카의 길은 또한 그 겨울의 풍경도 정말 이쁘죠. 겨울의 풍경도 특히 이 겨울 소나타니까 겨울의 풍경이 이쁘지만 그래도 가을 이거 빼놓지 못합니다. 가을의 이 단풍에 섞인 모습들이 지금 캡처된 이미지들이 전부 다 가을 그 이미지들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남이섬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단풍 이미지 참 좋은데, 여기서 이 단풍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단풍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빼놓지 못할 곳이 이 지역이었었어요. 일본의 아오모리 쪽입니다. 10월 말에도 11월 초에 이쪽 지역은 숙박, 그러니까 소위 료칸이라고 하는 여관을 잡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이쪽에도 한번 다녀오실 만도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 떠오르던 건 역시 캐나다. 캐나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일정이 한 달 정도 빠르죠.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코로나가 다 물러나고, 바이러스를 다 물러나고, 백신도 다 접종도 되고 이런 거 다 끝나면 천천히 한 2, 3년 후에 이렇게 계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도 단풍하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결코 빼뜨릴 수 없는 것. 대한민국의 단풍 여행의 1번지 정읍에 있는 내장사. 대단하죠. 이 내장사. 이 정읍에 있는 내장사. 이걸 보시면서 일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장사도 보고 정읍의 구절초 테마봉원도 같이 곁들이신다라면, 그것도 정읍만 보신다라면, 그런 테마를 하나를 가지시고 정읍을 돌아보시는 것도 정말 힐링 프로그램이 되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요번 건에 대해서 제가 단풍으로 인해서 이게 단풍이 딱 몰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모여 있는 곳에. 그래서 서로 1시간 이내 거리들인데 정말 하루나 1박 2일 코스를 잡아서 돌아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단풍의 그 을긋불긋한 마치 타오르는 듯한 거기서 흠뻑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단풍 여행의 1번지 대한민국에서 정읍의 내장사, 두 번째는 장성에 있는 백양사입니다. 여기도 결코 이 쌍계루 전 빠지지 못하죠. 아까 그 정읍의 내장사는 우화정이죠. 정말 빠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순창에 있는 강천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단풍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제가 하나 갖고 올라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 내장산 여기 밑에 산이 있고, 거기에 보게 되시면 여기에 내장사가 있어요. 정읍의 내장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밑으로 장성의 백양사가 있고요. 그리고 강천산이 있습니다. 요거 소요되는 거리 3-40분. 3-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서 소요되는 거리 50분 정도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정말 1박 2일로 돌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내장사만 보고 난 딴 단풍 필요 없고 구절초 테마공원에 가겠다 그럼 그때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테마공원에 이제 꽃들이 아마 다 졌을 시기라서 이렇게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단풍의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1박 2일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가지고 1박 2일 동안 완전히 흠뻑 빠져보는 단풍 산속에 흠뻑 빠져보는 투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내장사 먼저 가보실까요? 이 정읍의 내장사는 뭐니 해도 이 단풍 터널이죠. 단풍으로 만들어 놓은 이 단풍 터널 3.5km나 다다른 이 단풍 터널.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기 그 코끼리 열차라 그래야 되나요? 코끼리 열차가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잡으신다라면 이렇게 그 3.5km를 한번 걸어서 가을 단풍을 만끽을 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해 보면서 이 내장사의 가장 랜드마크 격인 이 내장사 지구 풍경에 있는 저 호숫가에 있는 우하정에 걸린 단풍 요 사진을 꼭 한번 찍어 보시라. 그리고 요번에는 그 인증샷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제 장성의 백양사입니다. 내장사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죠. 30분 내려오는 거죠. 더 밑으로. 여기는 이 쌍계루와 백암산에 어울리는 풍경이 아주 최고입니다. 그 내장산 밑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장성 쪽으로 백암산이 또 있거든요. 그 산하고 이 쌍계루가 어울리는 이게 또 여기에 또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찍으려고 또 많은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 백암산이죠. 여기 백암산에 있는 백양사. 여기는 그 매표소부터 백양사까지 한 1.5km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까 그 내장사의 3.5km보다도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 산책길이요. 산책길만 순수하게 주로 이제 작긴 하지만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애기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또한 약수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산 중턱에 보면 약수암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광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긴 단풍이 애기 단풍이에요. 애기 단풍이나 나뭇잎이나 그 단풍잎들이 애기 손같이 작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쁘고 아기자기하다 그럴까요? 더 귀엽다 그럴까?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 곳이 이 장성의 백양사 단풍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장성의 백양사에서는 만약에 요즘에 그 라이딩이 많이 인기잖아요.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이 봄철에 벚꽃길 결코 빠뜨리지 못할 지역이죠. 이 벚꽃길이 단계 약 5km, 54km, 5km인데 참 54km에 달합니다. 그래서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월달에 이 벚꽃비를 맞는다는 건 참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이 벚꽃비를 달면서 약 50여 킬로를 갖다가 한번 달려보는 이런 투어를 봄엔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곳이 장성의 백양사 꽃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순창으로 가볼까요? 순창까지 약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백양사에서 이 강천산이라고 있습니다. 순천의 강천산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정말 내장산에 비해서 내장사보다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순천의 강천산입니다. 여기 또한 단풍이 옳고 빠지니까 꼭 한번 다녀오십사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이 병풍폭포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름다리 현수교 있는 데가 있어요. 이 구름다리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혹시나 좀 힘이 잠시면 거뜬하시면 사실 어렵진 않지만 거뜬하시면 아홉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구장군 폭포까지도 도전해보는 아홉장군이 전쟁 가서 졌대요. 지어가지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자살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자살하기 직전 우리가 이렇게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싸우자.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라는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폭포인데요.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서 단풍을 마음껏 만끽을 해보시는 것 또한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힐링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42번째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이건 일전에 했었죠. The Perfect Life from the City Life. 그렇죠. 도시 생활에서 탈출하는 완벽한 그냥 안식처, 휴식처,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언가 스톱된 상태, 더 지금 각박하지 않는 이런 것을 주는 이 순천만.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용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어떤 일몰 풍경도 해주시고 해드렸고, 다음에 용산 전망대 가는 아주 쉬운 방법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아주 정말 여기는 팁들이 되셨을 텐데 이거 말고
여기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와온 해변으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보십시오. 응? 와온 해변. 예, 해룡면 노을길 112번지입니다. 이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가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는 일몰은 다릅니다. 용산 전망대는 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맛을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딱 그 지평면에서 바라보는 노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맛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 여기 장점은 차량에서도 감상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순천마을 또 가실 일이 있으시다라면 이런 코스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엔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인제 빙어 축제입니다. 인제 빙어 축제. 요거는 요런 이미지는 또 CNN 작가가 또 캡처해 놓고 써놨네요. How to catch some wrens at the ice fishing festival. 이렇게 얼음 축제, 빙어 축제, 낚시하는 이 축제에서 이 꼬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금 몇몇의 이런 안식처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었나 하는 걸 써놨네. 좀 이쁘고 귀엽죠? 근데 인제 빙어 축제 정말 잘 성공, 비교적 아직까지 100% 완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잘 안착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죠. 인제에서 개발해 놔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나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안착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 CNN에서조차도 완전히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다고 극찬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화천과 화천의 산천어 축제와 인제의 빙어 축제를 같이 곁들여서 다녀보시는 것들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하루 코스로 잡지 말고 시간적인 되신 분은 빙어 축제, 화천어 축제를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갖다 둘 다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다녀오신 분들은 한쪽으로 서로 안 가본 데를 다녀오시면 더 좋겠죠. 여기는 그 낚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만 하러 가시면 재미없거든요. 저도 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봤지만 낚시는 그 주변에 즐길거리, 엔터테인먼트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썰매 타기, 맨손으로 잡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그 잡은 걸 또 구워서 먹는 이런 맛들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 인제 빙어 축제나 화천의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끼리 가는 투어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혼자 가는 투어, 그러니까는 방금 전까지 어떤 단풍이라든가 이런 트레킹을 하게 되는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테마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가족하고, 특히 가족이 좀 어린 가족이면 좋겠죠.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시면 아주 고수가 되겠고요. 또 인제까지 갔는데 여기를 또 빠뜨리면 안 되겠죠. 백담사, 백담사. 100개의 웅덩이가 있다는 백담사죠. 많은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담사.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인제 그 빙어 축제나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번 들려보셔서 이렇게 그 소원의 탑도 만들어 가지고 각자의 그 소원의 탑 만들어서 소원도 좀 빌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백담사라는 곳이 왜 백담사가 생겼나 싶으면 이 백담사 갖고 있는 전설도 되게 많죠. 어디 여러 문헌이 나오고, 어디는 7번의 화재가 났고 어디는 8번의 화재가 났어도 절이 다 소실이 되고 불에 화재에 그래가지고 또 옮겨다니고 그거를 여러 번 하다가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 안착이 됐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고민을 하던 주지승의 산신령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설악산 대천봉에서부터 이 백담사 있는 곳까지 못이 몇 개신지 펴셔봐라 그랬더니 무릉동이가 100개인 거예요. 그래서 백담사라는 사찰 이름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100개의 웅덩이가 둘러싸여 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백담사 이렇게 가셔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서 소원의 탑도 만들어 보시고, 또한 문학기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우리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서 훑어보시고, 지난날 님의 침묵이란 걸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백담사는 일반 분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건 이 두 분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나중에 구속되고 나서 다시 이 여사가 찾아갔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죠. 여튼 거기 백담사 가서 이렇게 소원의 탑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근처에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이 설경은 지금까지 봤던 그 설경, 뭐 한라산, 설악산, 태백산 이런 설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의 설경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이에요. 원대리 쪽에 가시게 되면 그 자작나무 숲이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여기는 말 그대로 자작이에요. 자작. 그래서 자작나무라 그러잖아요. 걸어 다니게 되면. 그리고 그 설경 자체가 그동안에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설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겨울철에. 여름철에 이런 데 가셔도 괜찮지만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이런 분위기랑 다르기 때문에 가보실 만은 하지만 겨울철에 가셔서 아이젠을 꼭 챙겨가지고 올라가 보시길 바라겠어요. 완전히 설경의 다른 맛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까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시는 그런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출출하겠죠. 따뜻한 그 몸을 추운 몸을 갖다 녹이기 위해서 역시 이 강원도에서 빼뜨리지 않을 곳 황태구이. 가을 겨울철 그 동장군에서 말려진 이 황태구이와 황태국 따뜻한 몸도 이렇게 내리세요. 그래서 먹거리 또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황태구이인데 정말 그 매콤하면서 꼭 여기 가면 이걸 먹고 싶은 곳인데 지금 벌써 딱 말씀하는 도중에 침이 도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황태구이 백반이라든가 이 황태국으로서 이렇게 몸도 녹이는 이런 투어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